2025년 9월 17일 새벽 3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72세 박순희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200을 넘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나 약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챙긴답시고 제가 매일 아침 바나나하고 토마토를. 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만 해도 이런 환자분들을 12분이나 만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부모님이 건강에 좋다는 그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대한신장학회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3.7명 만성 콩팥병이 5년 전보다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의 67%가 자신이 콩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60대만 되면 콩팥이 갑자기 무너질까요? 왜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15년 차 대학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호입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대한신장학회 정회원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3,000명 이상을 진료했고 투석 없이 회복한 환자 사례만 200건이 넘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환자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몰라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논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분들에게서 얻은 생생한 현장의 진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 보이시죠?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니,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 환자였던 김현수 할아버지의 실제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2024년 3월 김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 수치 4.2.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투석 준비하세요. 그런데 2025년 10월 김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 1.8.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투석기 앞에 섰던 분이 지금은 등산을 다니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김 할아버지는 딱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첫째, 독이 되는 과일 3가지를 끊으셨고, 둘째, 콩팥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정확한 시간에 드셨으며, 셋째, 제가 알려드린 골든타임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부모님이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최근 부모님 얼굴이 부어 보이는 분, 부모님이 자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 소변 거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부모님 냉장고를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의학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실천하면 망가진 콩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20분이 여러분 가족의 앞으로 이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석실이 아닌 여행지에서 웃고 계실 부모님의 모습. 그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순간 가장 중요한 그 과일의 정체를 놓치게 됩니다. 죽음을 부르는 1위 과일, 이것만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콩팥이 급격히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그 과일의 정체.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콩팥에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100만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혈관들이 석회화되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변화, 네프론이 죽기 시작합니다. 네프론은 콩팥의 기본 단위입니다.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콩팥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1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재생도 안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 변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약물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런 약들이 콩팥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이 몸에 쌓입니다. 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건강에 좋습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칼륨 혈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칼륨 수치가 6.0만 넘어가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심장이 써버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3대장 지금 공개합니다. 위험 과일 1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약 422mg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완벽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칼륨 수치 6.8,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험 과일 2위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칼륨 폭탄입니다. 토마토 중간 크기 하나에 칼륨 292mg입니다. 더 무서운 건 토마토 주스입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 한 컵에 칼륨이 무려 556mg입니다. 게다가 나트륨까지 높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중독입니다. 위험 과일 3위 키위입니다. 당뇨에 좋다고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키위 하나에 칼륨 312mg입니다. 게다가 키위는 작으니까 2개, 3개 드시기 쉽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뇨 관리한다고 매일 아침 키위 3개씩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고칼륨 과일을 매일 드시면 콩팥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항산화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칼륨 과일이 콩팥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혈관과 심장까지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칼륨 과일은 대부분 당도 높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키위 모두 과당이 풍부합니다.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심장이 지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었습니다.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혈압이 안 잡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가 혈압에 좋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저녁에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혈압 낮추려고 드신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 혈압을 더 올린 겁니다. 그 다음은 심장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해질입니다. 적정량이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심장 리듬이 깨집니다. 의학용어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 초기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찹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병원 가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한 부정맥입니다. 칼륨 수치가 7.0 이상 올라가면 심실세동이 옵니다. 심장이 파르르 떨기만 하고 피를 펌프질하지 못합니다. 뇌로 피가 안 갑니다. 3분 안에 심폐소생술 안 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바나나 드시고 점심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칼륨이 쌓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콩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콩팥이 더 망가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여자분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혈당 조절한다고 과일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바나나, 키위, 오렌지까지. 2년 후 콩팥 기능 50%, 1년 후 30%, 6개월 후 15%. 의사들이 투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 챙긴다고 과일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몰라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20% 이상 남아 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회복 과일 4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저칼륨이면서도 콩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본 과일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위험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드립니다. 자,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망가진 콩팥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저칼륨 항산화 과일입니다. 회복 과일 1위 사과입니다. 사과 중간 크기 하나의 칼륨은 195mg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콩팥 염증을 줄여줍니다. 손상된 네프론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2.8, 콩팥 기능 35%,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씩 6개월 드셨습니다. 크레아티닌 2.1로 떨어졌습니다. 콩팥 기능 48%로 회복됐습니다. 회복 과일 2위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90%입니다. 천연 이뇨제입니다. 칼륨은 중간 크기 하나에 206mg밖에 안 됩니다. 배의 핵심 성분은 아르부틴입니다. 아르부틴은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단백뇨가 있는 분들한테 효과적입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 필터에 구멍이 생겨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배를 꾸준히 먹으면 이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배 반 개씩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뇨가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회복 과일 3위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칼륨 함량은 100g당 77mg으로 아주 낮습니다. 한 줌 먹어도 안전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안토시아닌입니다. 보라색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콩팥 모세혈관을 보호합니다. 60세 이후 콩팥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안토시아닌은 이 혈관의 탄력을 되돌려줍니다.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콩팥으로 가는 영양과 산소가 증가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환자들에게 8주간 블루베리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회복 과일 4위 수박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박이 칼륨 높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박 100g당 칼륨 112mg입니다. 하지만 수박은 수분이 92%입니다. 수박의 핵심은 시트룰린입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수박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단 수박은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약 150g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2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 4가지 과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이 낮습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셋째,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넷째,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입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과일 섭취 골든타임과 안전 용량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귀를 쫑긋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타이밍과 용량이 생명입니다. 먼저 골든타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이게 콩팥 골든타임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우리 콩팥은 생체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콩팥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이때 먹은 과일의 영양소는 잘 흡수되고 칼륨은 효율적으로 배출됩니다. 반대로 저녁 6시 이후에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칼륨 배출 능력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먹거나 식사 2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칼륨을 섭취했습니다. 거기에 과일까지 먹으면 칼륨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밥과 함께 나물이나 찌개를 드셨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제 안전 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상인 분들은 하루 과일 200g까지 안전합니다. 사과로 치면 작은 것 하나, 배로 치면 반 개 정도입니다. 콩팥 기능이 40에서 60% 사이인 분들은 하루 150g으로 줄여야 합니다. 사과 반 개에서 3분의 2 정도입니다. 콩팥 기능이 40% 미만인 분들은 하루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과 반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에 담가야 합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담가 두세요. 찬물에 담그면 수용성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칼륨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과일 껍질을 벗기세요. 사과 껍질, 배 껍질에 칼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칼륨 함량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영양소가 좀 줄어들지만 콩팥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과일 조합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과일만 드세요. 사과 먹었으면 배는 먹지 마세요.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으면 칼륨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 절대 안 됩니다. 시판 주스는 물론이고 집에서 직접 갈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사과 하나로 주스를 만들면 칼륨 함량이 그대로지만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냉동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냉동 과일은 해동하면서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 과정에서 칼륨이 더 쉽게 방출됩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말린 과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말린 바나나, 말린 키위, 건포도 이런 것들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됩니다. 칼륨 폭탄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섭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만 먹는다. 둘째, 하루 한 가지 과일만 먹는다. 셋째, 자신의 콩팥 기능에 맞는 용량을 지킨다. 넷째, 물에 30분 이상 담갔다가 먹는다. 다섯째,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투석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철수 씨 68세 남성입니다. 2024년 2월 김 씨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2였습니다. 콩팥 기능 18%, 담당 의사는 3개월 안에 투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걸립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김 씨에게 지시한 건 간단했습니다. 첫째, 위험한 과일 3가지 완전 중단. 바나나, 토마토, 키위 절대 금지. 둘째, 매일 오전 11시에 사과. 반개 물에 1시간 담갔다가 껍질 벗겨서 먹기. 셋째, 매일 오후 2시에 배. 4분의 1개. 넷째, 일주일에 3번. 블루베리 1줌. 그리고 물 섭취량을 정확히 조절했습니다. 하루 1.5리터, 한 번에 200ml씩 나눠 마시기. 단백질 섭취도 제한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0.6g. 김 씨가 70kg이니까 하루 42g. 3개월 후 김 씨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3.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2.3, 1년 후 1.9, 지금은 1.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 45%, 투석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갑니다. 두 번째 사례, 박영희 씨, 72세 여성입니다. 박 씨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당뇨성 신증으로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2023년 8월 콩팥 기능 22%, 단백뇨도 심했습니다. 박 씨의 가장 큰 문제는 과일 집착이었습니다. 당뇨 조절한다고 매일 과일을 먹었습니다. 바나나, 키위, 오렌지, 심지어 망고까지. 제가 박 씨에게 한 첫 번째 조언은 과일 리셋이었습니다. 2주간 모든 과일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칼륨을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부터 저칼륨 과일만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특별한 처방을 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배, 반개. 배의 아르부틴 성분이 단백뇨를 줄여줍니다. 3개월 후 박 씨의 단백뇨가 5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콩팥 기능이 32%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 38%. 박 씨는 지금 손주들과 놀이터에 갑니다.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세 번째 사례, 이강산 씨, 65세 남성입니다. 이 씨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혈압약을 15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콩팥 기능 28%, 부종이 심했습니다. 이 씨의 문제는 토마토였습니다.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셨습니다. 3년간 매일 한 컵씩. 제가 이 씨에게 토마토를 끊게 했습니다. 대신 수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수박 150g. 수박의 시트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동시에 사과도 추가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사과 반개. 사과의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4개월 후 이 씨의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혈압약도 한 알 줄었습니다. 8개월 후 콩팥 기능 41%. 지금은 혈압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한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둘째, 회복 과일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만큼 먹었습니다. 셋째,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 3개월은 참아야 합니다. 콩팥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1개월 만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칙 2,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2개월마다 한 번씩 크레아티닌, 칼륨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원칙 3,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해진 양만 드세요. 과유불급입니다. 원칙 4,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알리고 함께 관리하세요. 원칙 5,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70% 이상 망가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부모님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바나나 있으면 치우세요. 토마토 주스 있으면 버리세요. 대신 사과와 배를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형제 자매에게 보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하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였습니다.